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 편입니다. 이제 55회차를 시작할 차례인데요. 55회 기출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공주 석장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주 석장리. 공주 석장리에서 우리는 여기가 구석기 유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힌트를 찾아보면 주먹도끼, 집게, 구석기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먹도끼 대표적으로 구석기 시대 유물인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 찾는 문제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이건 중국의 화폐인데요. 철기 시대에 들어옵니다. 중국 화폐가 들어오는 시대상으로 맞지 않고요. 반달 돌칼을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했다. 반달 돌칼이 나오면 이것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돌칼이기 때문에 신석기로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이 벼의 이삭을 자르는 이렇게 생긴 돌칼이었죠. 벼의 이삭을 자르는 벼농사가 진행된 후기 때문에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청동기로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동검을 만들었다. 거푸집은 그 모양 틀이죠. 금속 도구를 제작하는 모양 틀인데 세형동검은 우리가 만드는 동검이에요. 원래 비파형 동검이 있고 세형 동검이 있는데 세형 동검이 이제 우리가 거푸집을 통해서 직접 이런 걸 제작할 수 있게 된 시기. 요거는 청동기로 알기 쉽지만 세형 동검을 만들었던 시기는 초기 철기. 로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했다. 일단 답은 4번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고요. 아직은 움집같이 제대로 된 튼튼한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공을 들여서 집을 구축할 필요가 없죠. 빗사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했다. 토기를 제작하는 것은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었고요. 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옳은 것 찾는 문제네요.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맞이해서 클 때까지 기른다. 여자가 다 크면 여자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 여자아이를 키워서 결혼을 하는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민며느리제고요. 고대 국가 중에서 옥저의 풍습입니다. 하나 추가로 기억하면 옥저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 중에서 위쪽에 고구려가 있어요. 고구려에서는 이거랑 반대되는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자에 관련된 얘기인데 고구려에서는 서욱이라는 조그마한 집을 짓고 남성이 들어가 사는 그런 형태의 결혼 풍습이 있었죠. 고구려에 흔히 비교가 많이 되고는 해요. 요거 같이 기억 좀 해주시고 우리는 민며느리제라는 데에서 가라는 나라는 옥저라는 거를 우선 찾아서 써주시고 나를 볼게요. 음마다 우두머리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하면 신지라고 하고 우두머리를 신지라고 한다. 그 다음은 읍차라고 하였다. 나라에는 철이 생산이 되는데 이거 중요한 특징이죠. 예와 외 등이 와서 사간다. 무역에서 철을 화폐로 사용한다. 신지와 읍차라는 우두머리 호칭을 쓰고 철을 수출한다는 데에서 이것이 우리는 삼한 중에 변한이다. 이 특징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가는 옥저, 나는 변한입니다.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이거는 삼한에 해당하는 얘기죠. 삼한, 삼한이라고 하면은 마한, 진한, 변한 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삼로라고 불린 우두머리가 음락을 다스렸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삼로, 옥저에서 우두머리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우선 2번이 답이었고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부여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마가, 우가, 저가 이 가축의 이름을 따서 사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단궁, 과하마, 반어피 짧은 활, 과하마, 조랑말, 과일나무 밑을 지나가는 말이란 뜻이죠.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입니다. 요 특산품 3개 묶여서 보통 나오죠. 이것은 동해입니다.
가와 나라고 나오는데 한무제가 중국의 한나라에서 군대를 파견을 해서 멸망을 했다. 이것은 고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조선은 우거왕 때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죠. 다른 나라 특징 한 번에 정리를 해 놓으시고 2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에서 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찾아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였어요. 좀 생소한 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구려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배우지 않는,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 성이 지금 나와서 모두가 혼란에 빠졌던 문제였는데요. 환도산성이 나옵니다. 국내성은 들어봤는데 환도산성은 들어보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국내성을 수도로 썼던 당시에 환도산성은 그 뒤에 배후성 정도로 썼던 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생소했을 것 같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국내성, 광개토 대왕릉비, 그리고 장군총 정도가 되겠는데 이건 환도산성에 대한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대신에 다른 선지가, 오답 선지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힌트들이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환도산성이 지금 국내성에 바로 뒤에 있죠. 그리고 지금 지형도를 보면 산성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국내성은 수도고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전쟁이나 이런 걸 수행할 때 아마도 환도산성에 올라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 개가 사용됐었던 이 배후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도산성, 국내성, 5회분 5호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입구가 있고요. 입구가 이렇게 있고 골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쪽에는 이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광개토 대왕릉비 그리고 장군총입니다.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생긴 무덤이 있었죠. 자, 설명으로 옳은 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도산성에 대한 설명으로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거 뭔지 모르겠죠. 우선 이거 잠깐 내버려 두고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 국내성은 두 번째 도읍입니다.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은 주몽이 개국을 했던 장소 졸본이죠. 국내성은 두 번째 수도입니다. 졸본에서 이제 국내성으로 이동을 하는데 유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 주몽의 아들 유리가 즉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두 번째 도읍이니까 이건 아니고요. 매직권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토되었다. 이 무덤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 사신도가 나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매직권, 지석이랑 석수가 나왔다. 이거는 고구려 무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주에 있는, 충남 공주 지역에 있는 백제 무령왕의 무덤에서 매직권이랑 지석, 석수가 나왔죠. 벽돌로 되어 있는 굴식 돌방 무덤인데 매직권, 우리가 이 무령왕릉에 들어갔을 때 관이 안쪽에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돌이 두 개가 엎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수호하는 수호신 같은 동물이 여기 앞에 하나 있었고 이게 지금 석수라고 나오는 건데 진묘수라는 멧돼지 닮은 동물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고 여기 엎어져 있는 돌을 지금 우리가 매직권이라고 해요. 지석, 매직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쪽에 이 땅의 주인으로부터 산다. 그래서 무덤을 만든다. 그리고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누구다. 이런 거가 써 있습니다. 요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무덤이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요 석수는 이 수호동물인 진묘수. 지금 공주에 가면 굉장히 캐릭터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동물입니다. 요거는 공주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인 거 잠깐 체크 추가로 하고요. 우선 여기는 오답이었죠.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한 다음에 세운 것이다. 이 광개토 대왕릉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광개토 대왕 무덤에다가 세운 비석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과 고구려의 설화, 건국신화 같은 거를 쫙 정리해가지고 만든 비석이죠. 순수라고 하는 건 어느 장소를 돌아본다라는 뜻인데 이건 전혀 역사적으로 있지 않은 사실이 되겠고요. 어딘가 정복한 땅을 순수하고 세운 비석에는 이건 요걸 헷갈리라고 낸 것 같아요. 우리 북한산에 있는 신라진흥왕이 순수비 세운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신라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정벌하고 나서 그 지역을 쫙 본 다음에 북한산 꼭대기에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세운 적이 있기는 하죠. 순수비라고 나오는 거는 요 북한산 순수비 정도만 나오니까 비석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아예 없는 사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축조되었다. 장군총은 그냥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돌을 무더기로 쌓아서 만든 초창기 형태의 무덤이란 뜻이고요.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거는 경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천마총 같은 거 신라 무덤입니다. 신라. 이렇게 큰 무덤이 있고 안쪽에 무덤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무 방이 있어요. 이게 덧널이에요. 이게 덧널이고 이 위에 막 돌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죠. 여기에 관이랑 껴목걸이 상자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고요. 무덤 양식 비교하는 문제 나중에 나올 텐데 그냥 무덤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그대로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돌을 무더기로 쌓긴 쌓았는데 무덤은 무덤인데 덧널이 있는 무덤이고 그 위에 돌을 무더기로 쌓은 무덤이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 무령왕릉처럼 여기 이렇게 입구가 있고 그러면 굴처럼 생긴 입구가 있으니까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시대 무덤으로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니다 체크하고 보니까 한 개밖에 남지가 않아요. 환도산성 자체를 처음 보셨을 수 있는데 이 환도산성은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할 때 실제로 중국의 위나라에서 침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구검이라고 하는 위나라 장수가 군대를 끌고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새롭게 확인하는 정보니까 우선 답은 요건데요. 환도산성과 관구검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좀 특이한 문제였죠.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사이에 있는 거를 고르는 문제네요. 고구려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문주가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고구려가 공격을 해서 죽은 왕과 웅진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백제. 백제 역사가 총 700년입니다. 700년이 있는데 그중에 한 500년 정도가 서울에 있었던 한성백제 시기고요. 지금 요 가라는 시기는 한성 시기가 끝나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 바둑을 굉장히 잘 두고 좋아했었던 계로왕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계로왕이 고구려 첩자 도림에게 속아서 한성을 내어주는 장면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죠. 웅진으로 이사를 갑니다. 공주, 웅진으로 천도하고 사비로 천도했던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익산 지역도 넣어볼 수가 있는데 공주, 부여, 익산 시기를 전부 합쳐도 한 200년 정도도 안 되고요. 사실 백제는 대부분의 시기를 한성에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도 백제가 천도하는 시기와 원인, 이유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고구려 병사가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한성이 파괴됐다는 얘기죠. 왕이 죽었다.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이 죽어서 문주가 왕위에 올랐다. 아들이란 얘기도 있고 동생이란 얘기도 있죠. 그해 겨울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오늘날의 공주입니다. 한성이 망하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나 시기를 보면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뭔가 별동대를 만들었어요. 거느리고 밤에 몰래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을 만나서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전쟁 중에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 죽거나 이렇게 몰래 기습작전 때문에 죽은 왕, 둘 다 백제 왕입니다. 요거는 고구려하고 있었던 일이고 밑에는 신라랑 있었던 일인데 이때 살해된 왕은 성왕입니다. 백제 성왕. 여기 왕은 성왕입니다. 살해된 왕은 백제의 성왕이 되겠고요. 요 둘 사이에는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가서 이 웅진에서 다시 한성을 찾고자 계획을 짰겠죠. 그래서 혼자서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신라와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약속과는 다르게 그 신라에 연합을 했었던 진흥왕이 애초에 약속을 깨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보이자 분노했었던 당시의 백제왕 성왕이 직접 이거를 응징하기 위해서 몰래 갔는데 이미 안쪽에 내부에 다 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복병을 숨겨두고 있어서 여기에서 싸우다가 왕이 살해당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죽은 왕들은 전부 다 백제의 왕들이고요. 시기가 조금 다른데 이제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익산에 미륵사가 창건되었다. 익산으로 넘어가는 거는 나 이후의 일입니다. 공주에서 한 번 더 옮기고 사비로 옮기고 사비에서 한 번 더 나중에 익산으로 가기는 해요. 익산에 미륵사 있었던 자리도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다 들어가 있죠. 미륵사 창건되는 거는 나의 이후입니다. 요거는 아니죠. 흑지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거는 백제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부흥군이니까 부흥군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 이후가 되겠죠.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가 수용된 거는 가 이전입니다. 한성에서 잘 살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침류왕 시기거든요. 이거는 가 이전이니까 아니고요. 우리는 사이에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되었다. 22담로라고 하면은 백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내려갑니다. 공주, 웅진백제 시기에 다시 한번 백제를 잘 일으켜서 자리를 잡게 한 사람이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이 웅진에서 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무령왕의 아들이 바로 성왕이고 이 성왕이 다시 한강을 찾으려고 해서 신라하고 연합을 했는데 그 연합을 해서 찾았지만 신라의 배신으로 살해당하는 장면이 지금 나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에 있는 일은 무령왕 시기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개백이 이끄는 오천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전멸하는 멸망의 시점이 오죠. 이거는 의자왕 시기이기 때문에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기 때문에 나의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 백제의 한성 시기와 공주 시기, 사비 시기, 뒤에 익산 시기도 살짝 같이 기억하면 좋고요. 시기별 특징을 아시면은 중간에 대표 왕이랑 같이 순서 맞추실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승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대하찬이라는 여기에서 힌트가 첫 번째 나왔고요. 신라 관직명입니다. 고맙네. 하지만 육두품인 자네는 이것 때문에 아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 육두품이란 단어 나옵니다. 신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신분제도였던 골품제도. 골품제도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골품제도 설명 옳은 거 찾아볼게요. 원화의 기원을 두고 있는 거는 신라의 제도기는 한데 신라의 화랑도고요. 화랑도. 을파소의 건의로 마련된 거는 을파소는 고구려 재상이죠. 고구려의 진대법입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거 빈민구제책이었죠. 서울의 관직 진출을 법으로 제한했다. 이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초반에 서얼들, 그러니까 첩의 아들들은 문과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법으로 지정이 되는데 조선시대 얘기고요.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을 규제했다. 요게 맞는 얘기입니다. 골품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집의 크기라던가 수레의 크기까지도 디테일하게 규제를 당했다. 골품제도의 한계 중에 또 하나였죠. 철저하게 등급이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육두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쪽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를 할 수 없으니 주로 당나라 쪽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출세를 도모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최치원도 어린 시절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죠. 당나라에서는 외국인들한테 출세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있었는데 그냥 외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보는 시험까지도 존재를 했었죠. 빈공과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그 빈공과에서 장원급제를 하면서 당나라에서도 명성을 떨치게 되는 인물이죠. 자, 5번, 마지막 5번. 문무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했다. 요건 음서제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높은 관직을 하고 있으면 그 자손이나 사위, 조카들까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음서제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선시대까지 존재는 했습니다. 음서제도 체크해 주시고 우선 답은 4번이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건모잠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1차 힌트고요. 남은 백성들을 거두어서 신라로 향했다. 안승을 임금으로 삼았다. 임금으로 추대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라 왕은 그들을 금마저에 정착하게 했다.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건모잠이 누구냐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이 나라들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각각이 거의 다 700년씩 유지가 됐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멸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신라 사람들로 다 변하고 이러지는 않죠. 시도를 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백제가 망하고 나서는 백제 부흥군이 있었고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는 고구려 부흥군대가 있었습니다. 건모점은 고구려 부흥군을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망한 나라를 일으키려면 구심점인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의 혈통을 찾아서 안승, 고시성을 가진 고안승이라는 왕의 서자를 찾아내서 임금으로 삼고 으쌰으쌰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분으로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고구려 부흥군 스토리가 있어요. 연표에서 맞게 골라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흥군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고구려가 멸망을 한 시점이겠죠.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은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고요. 백제, 사비성이 함락됩니다.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이 고구려에 올라가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고구려는 연개서문의 사망 이후에 그 자식들끼리의 다툼과 여러 가지 내분으로 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나당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도 함께 멸망을 하게 돼서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비성 함락 이전은 다 지워주면 되겠죠. 이전은 다 지워주고 사비성이 함락되고 여기냐 문제인데 기벌포 전투는 뭐냐면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당나라가 애초에 약속을 어기고 옛날 백제 땅과 옛날 고구려 땅에 본인들의 어떤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시작해요. 안동 도호부 뭐 이런 걸 설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뭔가 관여하려는 모형새를 보이고 있으니 신라가 여기에 항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제 친구였던 신라와 당나라가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를 몰아내려는 큰 전투를 치르게 되고 대표적인 전투 중에 하나가 기벌포 전투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 더 기억해 놓으면 자주 나오는 지명이 두 개가 있어요. 기벌포하고 매소성입니다. 기벌포와 매소성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른 끝에 마침내 당나라를 한반도 바깥으로 몰아냈고 그 시점 이후부터를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건모자함의 부흥운동은 실패했지만 한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대조영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남은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저쪽에 동모산 언저리로 가서 발해라는 새로운 또 국가를 고구려를 이어받는 국가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가 될 테니까 여기는 일단 발해 건국되는 그 시점은 아니겠고 이 나당연합군이 찢어져서 싸우는 그 시점도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당나라를 몰아내기 이전 시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답은 라 시기로 찾아주면 되겠죠. 백제가 망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고구려가 망합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이제 나당연합군이 찢어져서 싸우게 되는 여기 사이 시점 어딘가에서 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4번 체크해 줄게요. 연표는 아닌 거를 빨리빨리 소거를 하면은 2개나 3개 정도가 남게 되는데 뒤에 힌트가 되는 시기나 단어가 나옵니다. 요거를 체크하면은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7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요 이미지만 딱 보고도 요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바로 알 수도 있는데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고 뒤에 이렇게 광배가 있는 요 부처님 상 부처님이 2명이 앉아있다 그래서 이불, 나란히 앉아있다, 병좌상, 나란히 앉아있다고 해서 이불병좌상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5경 중에 하나인 동경용원부에서 나왔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형상화했다. 이 뒤의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낯설어도 찾아낼 수 있는데 여기 수도 이름과 요 그림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발해의 유물입니다. 이 뒤에 광배가 펼쳐져 있는 모양이나 대좌가 펼쳐져 있는 모양이 고구려의 양식과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또 찾는 그런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왜? 일본의 칠지도를 만들어 보낸 거는 백제 근초고왕입니다. 백제 근초고왕. 2군 6위의 군사 조직을 운영했다. 저 2군은 중앙군대고 6위는 수도하고 그 국경지대를 방위하는 군사 조직을 말하는데 이거는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이건 고려고요.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했다. 신라도, 이렇게 땡땡도라고 하는 거를 5개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신라도, 일본도, 거란도,
뭐 당나라로 가는 조공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런 길을 정해놓고 교류했었던 게 발해의 특징입니다. 3번이고요. 광평성을 설치한 거는 후고구려의 궁예입니다. 후고구려. 구주 오소경 지방행정제도를 다시 만들었다. 구주를 만들고 조그마한 미니 수도를 만든 거죠. 국토가 갑자기 넓어졌으니까. 이거는 통일신라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정답 3번입니다. 8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큐멘터리 내용이 나오네요. 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승려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촬영국이 지금 또 쭉 나오고 있는데 역사 기록물이고요. 보겠습니다. 이 인도 지역을 여행을 하고 기록을 남긴 승려가 있습니다. 이 승려는 제가 우선 요 내용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구법순례라는 게 있어요. 법을 찾아서 부처의 말씀의 진리를 찾아서 요거가 전달돼 온 인도 지역으로 수행을 떠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신라시대, 삼국시대에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8세기에 인도 지역과 그 지역의 5개 국가를 여행을 하고 기행문의 형식을 채용해서 여행서를 남긴 스님이 있죠. 해초라는 스님이 있어요. 해초의 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국전은 뭐냐면 왕오,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에요. 5개의 천축국을 오가면서 쓴 기행문이다. 그래서 왕오천축국전이 있습니다. 왕오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같다란 얘기예요. 왕, 5개의 천축국을, 인도 지역의 5개 국가,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입니다. 해초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고르면 되겠는데 향가, 우리 고유의 시조 양식인데요.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했다. 이건 대구화상이라는 사람이라고 전해져요. 대구화상이라는 승려가 당시 왕명을 받들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대구화상은 진성여왕 때 사람이에요. 화랑도의 규범인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뭐 임전무태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는 원광법사입니다. 원광.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이거는 원효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효. 구법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 이것이 해초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화엄 일승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한 사람은 원효와 같이 당나라 유학길을 함께 떠나고 나중에는 혼자서 당나라 유학 갔다 온 의상대사입니다. 의상. 이렇게 스님들의 업적 같이 정리해 주고요. 9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곳은 명주군한 김주원의 묘야. 그의 아들 김헌창이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김헌창의 난입니다. 김헌창의 난. 김주원과 김헌창의 삶을 통해서 해공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 쟁탈전이 거듭됐었던 이 시기의 상황을 알 수가 있다. 해공왕, 신라 하대에 있었던 왕입니다. 8살 때 왕위에 올랐지만 아주 불안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피살당했다라고 전해지는 비운의 왕이죠.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말기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우니까 밑에 신하들이 이렇게 반란도 일으키고 하는 거겠죠. 하대에 있었던 시기로 옳은 것을 고르면 나머지는 다른 시기라는 거겠죠. 왕의 장인인 김홈돌이 난을 일으켰다. 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김흠돌, 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다. 이때의 왕은 신문왕입니다. 김흠돌의 난인데요. 신문왕은 신라 중대의 왕이에요. 삼국통일 되고 나서 직후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신라가 그냥 신라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어서 이 전 시대를 놓고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뉩니다. 그래서 통일한 시점을 우리가 중대로 보고 있어요. 신문왕, 중대 시기라는 거 체크하고요.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서 국사를 편찬했다. 요거는 신라 상대의 일입니다. 거칠부. 이 진흥왕이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 진흥왕이 신라를 크게 확장하기 시작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진흥왕 시기에 거칠부라는 학자를 시켜서 신라의 역사를 쫙 정리하는 국사라는 책을 편찬을 합니다. 이것도 이 기록만 있고 이 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진 않아요. 신라 상대가 되겠고요.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죠. 신라 중대입니다. 통일 즈음한 시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장률사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 건립되었다. 이것도 신라 상대의 일입니다. 신라 상대의 일인데 황룡사 구축 목탑도 이렇게 지었다란 얘기가 있지만 현재 경주에는 그 터만 남아있진 않아요. 목탑이었기 때문에 훗날 고려시대 때 몽골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불에 타서 지금은 남아있진 않습니다. 채징이라는 승려가 이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정답이 일단 체크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것밖에 남지가 않는데 이 이름이 너무 낯설어서 좀 망설이셨던 것 같아요. 우선 답은 5번인데요. 채징은 승려 이름입니다.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구산 선문입니다. 이거 선종의 종파인데요. 우리가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습니다. 신라의 왕족들이 아직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초반에는 교종이 좀 주를 이루다가 나중에 선종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선종은 어려운 불교 경전의 해석이나 그런 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주관성을 좀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혼란스러울 때 선종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여러 개의 산문이 개창이 됩니다. 그 9개의 승려들의 어떤 종파를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지산문이라는 건데 이거를 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여기에 구산선문이 선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선종은 신라 말기에 크게 확장돼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가 골품제도가 있잖아요. 이 골품제도 때문에 골품에 따라서 신분이 정해져 있고 이 귀족 계층들은 주로 교종을 많이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신라 하대로 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그리고 지방에 있었던 세력들이 나름 명분을 가지고 세력을 구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신라에서는 애초에 갖고 태어난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능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고 각자 힘과 돈과 권력이 있으니 각자가 명분을 주고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여기에 종교적인 뒷받침이 되면 좋겠죠. 선종이 이걸 해주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종교적인 어떤 방향이 나오게 되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기존에 경직돼 있었던 신라 사회에서 좀 다른 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에 나오는 게 구산선문이다. 이 구산선문 중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채징이라는 사람인데 조금 특이한 선지기는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스님들 중에서 굉장히 처음 보는 이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징의 이름 여기서 확실히 기억을 해주고 이거는 신라 말기 하대의 일이다.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5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10번 보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창작 뮤지컬인데 후삼국 통일의 길을 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아마도 고려랑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요? 후삼국을 통일했다라고 나오니까 왕건의 고려와 관련된 얘기겠구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고창전투 나옵니다. 고창전투에서 누구를 도와서 견훤에 맞서 싸운 공로로 태사의 칭호를 받았던 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뮤지컬로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 인물은 태조, 왕건이겠죠.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신라에 침입해서 경혜왕을 죽게 했다. 이거는 후백제의 견훤이 하는 일이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이 됐었던 경순왕이 백제하고는 후백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평화적으로 받아주고 사람들을 이끌어줄 평화로운 평화적인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견훤의 일이고요. 국자감의 국가 학교입니다. 대학교고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가 맞기는 하지만 예종이라는 임금이 했었던 일이에요. 예종이라는 임금이 이 고려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최충이라는 사람이 구제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종의 학원이죠. 사립학원이나 사립학교 같은 건데 여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학교의 명성이 점점 떨어지니까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관학도 배울만 하다. 꼼꼼하게 잘 돼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구제학당에 맞서기 위해서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장학금도 줍니다. 장학제도도 잘 정비를 하죠. 이 예종 때 전문 강좌 개설 플러스 양현고라는 장학제도도 만들어요. 요거 같이 체크하고요.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태조가 아니죠.
마진이라는 국어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마진, 무태. 요 마진이라는 국가 이름은 왕건 이전에 왕건이 이 사람의 부하로 들어갔었죠. 후 고구려의 궁예가 하는 일입니다. 궁예.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가 지켜야 되는 규범을 제시했다. 이게 왕건이 한 일입니다. 국가를 만들고 나서 앞으로 자기가 죽고 나서도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남겼고, 이거 말고도 플러스로 남겼다라고 하는 게 훈유 10조라고 하는 유언 목록이 또 있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부분의 것들이 고려에선 유지가 됩니다. 자, 5번 후주와 사신을 교환해서 대외관계 안정을 꾀하였다. 이거는 태조 왕건이 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